블로그 하나만 가지고도 상상 초월하게 매출 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올리신 걸 가지고 지금 매출이 바로 발생을 했잖아요. 대표님들께서 되게 오해하시고 잘못된 전략을 하시는 게 뭐냐면 무조건 검색량 많은 걸 하려고 합니다. 이게 왜 잘못된 전략이냐면 검색량이 많은 거는 금방 밀려요. 경쟁이 많으니까. 그러면 한 달 뒤에도 계속 그 키워드만 해야 돼. 키워드를 확장을 못 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경쟁이 적은 키워드를 바닥 깔듯이 깔아두면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안 밀려요. 어떻게 점심 식사들은 잘 하셨습니까? 오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죠. 전 박진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과정보다도 오로지 수강생분들의 결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것도 마케팅을 한다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매출을 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저는 그런 실용성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고, 오늘 제 첫 시간에 들어갈 내용은 바로 네이버 블로그 상위 노출 알고리즘입니다. 상위 노출이 됐을 때 그 순위에 대한 결정적인 요인,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상위 노출을 실제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블로그로 상위 노출을 해서 우리가 판매해야 되는 제품들에 대한 트래픽을 모아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저는 블로그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블로그를 할 때 대행을 많이 쓰거든요. 상위 노출하려고 그러면 직접 해갖고 상위 노출을 한다는 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워요. 제가 좀 있으면 설명해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렵게 되는데, 그래서 상위 노출이 잘 되는 블로거들한테 비용을 건바이 건으로 주거나 월보장을 주거나 하는 식으로 상위 노출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직접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준최적화 블로그를 성장시켜서 우리는 직접 상위 노출을 하게 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우리가 블로그를 얘기할 때 흔히 블로그 등급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일 위에 C랭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최적화 블로그.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글을 썼을 때 상위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 상태, 그걸 최적화라고 합니다. 그 밑에 최적화 밑에 준 최적화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만 들어봐도 준 최적화라 그러면 최적화보다는 약하겠지만 노출이 좀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그 밑에 일반이 있고 저품질이 있습니다. 그럼 딱 봐도 저품질이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안 뜰 것 같아. 얘는 이건 제껴버리시면 돼요. 이건 모르셔도 되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곳은 바로 이 준최적화예요. 준최적화도 7, 6, 5, 4, 3, 2, 1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곳은 일단 1차원적으로 4까지 갈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여기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냐? 이게 마케터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이거예요. 사실은 편하게 돈 받아가지고 그냥 포스팅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전에 지수 작업이라는 거랍니다. 지수 작업은 뭐냐면 해당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잘 되는 이런 뭐 준최적화나 최적화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글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글밥 먹인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글밥을 50개에서 80개까지는 최소 먹여줘야 글이 좀 잘 뜨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준최적화 4가 되게끔 할 것이며 이걸 가지고 뭘 할 것이냐인 건데, 우리가 띄워야 되는 키워드들 분명히 경쟁이 있을 겁니다. 고양이 장난감이라는 키워드를 띄우려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블로그들 뭐 C랭크, 최적화, 뭐 준최적화 있는 것 중에서 그냥 느낌상 어느 정도 급은 써야 될까요? 이건 메인 키워드거든요. 고양이 장난감에도 되게 많잖아요. 낚싯대도 있고 뭐 생선 대가리도 있고 이것저것 많지만 고양이 장난감이라는 건 메인 키워드입니다. 그렇죠? 이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거나 그 이상급이어야 돼요. 상위 노출이 되려면. 그럼 우리는 무슨 키워드를 넣어야 되는 거냐? 이겁니다. 고양이 장난감 낚싯대. 이걸 롱테일 키워드라고 해요. 뒤에 꼬리가 많이 붙었죠. 우리는 이 키워드까지 잡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잡을 거예요. 그러면 고양이 장난감은 제가 알기로 검색량이 한 10,000건에서 한 15,00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양이 장난감 낚싯대는 한 2,00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검색량이 적다는 건 그만큼 경쟁도 적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최적화 블로그들은 고양이 장난감을 잡기 위해서 키워드를 발행을 할 것이고,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고양이 장난감 낚싯대를 띄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 장난감 낚싯대를 하면 2,000건밖에 안 생깁니다. 하지만 이게 비용이 안 들고 우리 블로그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10개를 띄워 놓으면 검색량 2만 건을 확보하는 거랑 같죠. 우리가 해야 될 전략은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블로그가 노출되는 데 있어서 지수만 가지고 노출되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자, 블로그가 상위 노출되는데 필요한 요소들. 블로그 지수. 두 번째, 포스팅 점수. 그 다음 C랭크, 시간 점수. 그 다음 인게이지. 이 전략이 과연 실질적으로 먹히는 전략인지 실질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A 블로그가 있고 B 블로그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A 블로그, B 블로그가 있습니다. A 블로그는 최적화예요.
B블로그는 우리의 준최적화 뭐 한 4단계라고 칩시다. 블로그 지수에서 벌써 차이가 나겠죠. 몇 점일진 모르겠지만 얘는 더 높은 점수일 거라는 거는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한 500점 잡아봅시다. 준최적화는 300점이에요. 그럼 벌써 이것만 보더라도 얘가 더 위에 떠 있을 거라는 건 알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겼을 때 랭킹제로 하면은 이해하기가 쉬워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포스팅 점수는 뭘까요? 글만 봤을 때는 그냥 포스팅 잘 쓰면 점수를 잘 주겠네인데 잘 쓴 포스팅이 뭘까요? 그러면 과연 네이버는 어떻게 이해를 할까? 잘 쓴 포스팅을. 평소에 쓰고 있던 주제와 맞는 글을 쓰는가? 그쵸? 이거 되게 옳은 말인데 이 부분은 C랭크입니다. C랭크가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맛집을 한 1년 동안 글을 썼어요. 맛집 쓰던 사람이 갑자기 인테리어 쓰면 이거 전문성이 있습니까? 없죠. 평소에 쓰고 있던 주제대로 꾸준하게 써줬을 때 그쪽으로 플러스되는 점수에 대한 개념이 C랭크예요. 이건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제 블로그를 해야 될 때는 뭘 하냐면 상품 리뷰 쪽으로만 꾸준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포스팅 점수라고 했을 때는 포스팅은 이런 겁니다. 글자 수를 얼마나 썼느냐. 그리고 블로그 네이버는 그러면 사진이랑 그림이 있어요. 그림과 사진이 있다고 치면 어떤 걸 더 좋아할까요? 사진? 왜? 왜일까요? 실제 존재하는 것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사진이라는 게. 그리고 사진이라는 거는 그 안에 메타 정보가 들어있어요. 메타 정보가 뭐냐? 언제 찍었다, 무슨 카메라로 찍었다, 어떻게 찍었다, 이런 정보들이 들어있으니까 실제 존재하는 데이터일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사진을 좋아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포스팅 점수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는 1500자 이상 써주고 이렇게 키워드 적절하게 배치해 주면서 그림을 쓰지 않고 사진을 사용했을 때 정말 좋은 글이라고 포스팅 점수를 매겨줍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알고 있으면 너도 나도 다 사진 찍겠지. 그림이랑 굳이 비교할 필요도 없잖아. 그림 쓰는 사람이 없잖아.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 그림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제품을 포스팅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 사진만 갖고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왜냐면 이미 상세 페이지 나와 있는 거 그거 샷도 찍어서 쓸 거고 이건 다 그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진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사진을 많이 써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림 쓸 일이 생긴다. 그럴 땐 최대한 사진을 많이 써주는 게 좋다. 하다 못해 컴퓨터 화면을 핸드폰으로 찍고 그걸 쓰세요.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좋습니다. A블로그는 최적화야.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엔간하면 다 상위 노출 되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썼어. 그래서 그림 같은 걸 많이 썼어요. 그래서 포스팅 점수 100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준최적화는 우리는 지수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진을 많이 쓰고 글자 수도 많이 쓴 다음에 키워드 배치도 많이 해서 얘는 점수를 200점을 받았어요.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 C랭크. 쉽겠죠? 이거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A블로그는 최적화예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최적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중구난방으로 글을 씁니다.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 이것 썼다가 저것 썼다가 하더라도 다 상위 노출이 돼요. 그래서 C랭크 점수는 0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똑같은 걸 썼어요. 우리 상품 리뷰만 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200점을 추가로 얻었습니다. 느낌이 슬슬 오죠? 그러면 지금까지 점수가 이렇게 돼 있고 시간 점수,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점수를 준다는 얘기지? 얘는 감점제입니다. 발행했을 때가 0점이에요. 발행한 지가 시간이 지날수록 감점이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50점, 100점 이런 식으로. 일주일 정도 지났다. 같은 지수에 포스팅을 했더라도 일주일 정도 지났으면 지난 애들은 감점이 되기 때문에 순위가 더 떨어집니다. 올라가 있던 것도. 얘는 마이너스 50점. 얘는 지금 방금 포스팅한 거예요. 소셜 공간 같은 데 가면 블로그 품앗이를 하자고 서로들 해요. 내가 너한테 가서 스크랩, 공감, 댓글 달아줄 테니까 너도 내 거에 와서 스크랩, 공감, 댓글 달아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인게이지먼트 작업을 했을 때 블로그 지수가 순간적으로 50% 정도가 뜁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했을 때 지수가 부족할 때로 상위 노출 된다는 얘기예요. 준최적화인데도 오히려 점수가 높죠. 우리가 해야 될 전략이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오른쪽에 보시면 블로그 지수 얘기 나오죠. 블로그의 신뢰도, 전문성, 최신성을 평가하는 네이버의 품질 지표라고 하는데 네이버는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피부로 와닿거든요. 어떤 블로그로 지수가 얼마나 높은 블로그를 썼느냐에 따라서 상위 노출이 되냐 안 되냐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CTR이 있습니다. 클릭률. 근데 이 부분도 적용이 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작용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클릭률이 없더라도 상위 노출은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런 것들. 체류 시간도 마찬가지. 사용자가 블로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인데, 컨텐츠 구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우리가 딱 한 가지 구조로만 쓸 수 있게끔 해놨어요. 뭐냐면 이거 얘기 들으면 아마 바로 떠오르실 거예요. 사진 밑에 글 한 문단, 사진 밑에 글 한 문단, 사진 밑에 글 한 문단, 꼭 이런 식으로만 썼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그게 꼭 쓰기 편해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로직이 그랬어요, 당시에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AI도 나왔고 다양한, 예를 들면 그런 컨텐츠의 형태도 다 인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굳이 크게 가져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실전 실습에 대한 거는 매출 키워드를 직접 발굴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만약에 증명사진을 찍어야 돼요. 증명사진. 여기가 지금 춘의동이잖아요. 검색을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춘의동, 사진관 또는 증명사진이죠. 그쵸? 딱 그렇게만 검색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키워드 발굴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불덱스라고 제가 지금 주소 하나 드렸죠? 오픈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 하시면 되는데 구글 로그인 편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뭐 구글 로그인 엔간하면 다 되시니까 구글 로그인 하시면 돼요. 해놓고 블로그 주소를 넣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한번 본인들 블로그 주소 한 번씩 넣어보시죠. 저는 블로그 지수라는 것도 전혀 몰랐고요. 뭐 최적 2 플러스가 나왔다고 하니까 전혀 뜻밖이었고 기분은 좋더라고요. 한 5, 6년 전에는 제가 등산에도 빠져가지고서 등산 쪽 내용으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단 하나, 그 블로그에 하나 올림으로써 바로 유입돼서 판매가 된 보조 배터리만 보더라도 많이 잘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써보셨어요? 네, 일반 나왔어요. 일반. 새로 만드셔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요? 회복 불가능한가요? 이게 일반이라는 얘기는 이 불덱스 기준에서는 일반은 저품질이라는 얘기예요. 좀 안타깝게도. 만든 지 한 10년 된 것 같은데 글이 2개밖에 없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반이라서 좀 이거는 무슨 로직인가 했어요. 여기서 내가 지금 일반으로 나온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좀 안타깝게도 블로그 새로 하셔야 됩니다. 새로 만드셔서 작업을 해도 준최적화 4까지도 뜹니다. 네이버 아이디가 3개까지 만들어지니까 새로 만들어서 블로그를 개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블로그는 카페에서 와이파이 이용하셔갖고 블로그 하시면 안 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한 IP에서 블로그를 2개까지만 쓸 수 있게끔 해줘요. 3개째부터는 다 같이 저품질이 돼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일반으로 뜨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이실지 모르겠지만 억울하게도 커피숍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품질 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주 있어요. 신기한 게 과제로 처음에 그 블로그 작성하라고 했었죠. 네네네. 배터리 보조 배터리를 썼는데 네.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빵이거든요. 내일 팔렸더라고요. 보니까 블로그 들어왔더라고요. 이렇게 또 바로 되는 케이스가 바로 나오네요.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트래픽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그럴 가능성이 빨리 생기죠. 입참에 한번 제대로 한번 키우셔갖고 블로그라도 매출 한번 내보세요. 블로그 하나만 가지고도 상상 초월하게 매출 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최 7까지 가는 게 일단 목적입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블로그의 상태를 미리 파악해보기 위해서 블로그를 글 쓰시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물론 열심히 하시는가도 보려고 했지만, 그랬더니 그렇게 올리신 걸 가지고 지금 매출이 바로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수는 확인을 했고 경쟁 강도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보조 배터리는 메인 키워드니까 경쟁이 정말 살벌할 거니까 우리는 이걸 못 띄울 거예요. 보조 배터리 지금 자동 완성을 봤더니, 키워드는 우리가 어떻게 뽑는 거냐면 메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키워드 중에서 고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보조 배터리 중에서 무선 보조 배터리가 있는데 요걸 한번 보죠. 무선 보조 배터리를 검색을 했을 때 아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파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난이도가 쉬울 것 같진 않은데 띄울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가늠은 한번 해보죠. 자, 블로그를 눌러봅니다. 지금 떠있는 블로그를 불덱스에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수가 몇인지, 얘는 최적이죠. 그러면 이건 못 잡지. 우린 최적 아니잖아. 그쵸? 두 번째, 잡아서 복사, 붙여넣기. 얘도 최적이에요. 엄청나요. 살벌해요. 세 번째, 최적입니다. 못 띄운다고 봐야겠죠. 이런 키워드는 우리가 잡지 못한다. 보조 배터리는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아이템 소싱할 때도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광고비를 많이 들여가지고 최적화 블로그에다가 건바이 건을 빵빵 때릴 게 아니면 이런 아이템 했을 땐 내가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 부분도 체크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될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무선 보조 배터리는 당연히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무선 보조 배터리 2만A 요거 한번 볼까요? 최적 2. 보통 상업 키워드는 최적화들이 먹고 있기는 해요. 그거는 맞는데 한번 볼게요. 계속 우리가 지금 고른 키워드가 하필 또 이렇게 자, 최적화만 나온다. 지금쯤이면 준체가 좀 나올 법도 한데 나왔네. 준체 7. 이렇게 되면 우리는 3등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키워드 발굴 및 검색량 분석입니다. 여러분, 네이버에서 키워드 검색량 여러분들 볼 줄 아세요? 키워드의 검색량을 봐야지 우리가 어떤 블로그를 포스팅할 것인지, 어떤 키워드를 잡아서 포스팅할 것인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화면 보시면 우리가 고양이 낚싯대, 고양이 장난감 뭐 이런 거 검색해봤죠. 해보면 검색량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고양이 장난감은 PC 모바일 합쳐서 2만 건 정도고, 고양이 낚싯대는 한 3천 건 정도 나오네요. 이러면 우리는 어떤 걸 노려야 돼요? 낚싯대 노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양이 낚싯대뿐만이 아니라 롱테일 키워드로 아마 처음에는 여러분들 블로그 지수가 상당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검색량이 있을라나? 있네. 170건.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고양이 장난감이라고만 검색한 사람의 구매 전환율과 고양이 장난감 낚싯대를 검색한 사람 구매 전환율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고양이 장난감 낚싯대까지 생각하고 검색을 한 사람은 낚싯대면 엔간하면 일단 사겠죠. 물론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보겠지만, 그래서 구매 전환율이 높다는 겁니다. 메인 키워드만 잡은 블로그가 1000명 들어오는 거랑 이렇게 디테일한 롱테일 키워드를 잡은 사람 100명 들어오는 거랑 거의 구매 전환은 비슷해요. 근데 그만큼 디테일한 상황 설정과 그 상황에 맞는 사람한테 꼭 맞는 글을 써줘야만이 구매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죠. 최대한 디테일한 키워드를 찾아서 그 디테일한 키워드에 상위 노출을 시켜놓고 구매 전환이 높은 트래픽을 모으는 거, 이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일단 2달, 3달 동안은 이렇게 띄우시다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지수가 더 올라갔어. 그때부터 더 노릴 키워드가 많아지는 거죠. 대표님들께서 되게 오해하시고 잘못된 전략을 하시는 게 뭐냐면 무조건 검색량 많은 걸 하려고 합니다. 이게 왜 잘못된 전략이냐면 검색량이 많은 거는 금방 밀려요. 경쟁이 많으니까. 그러면 한 달 뒤에도 계속 그 키워드만 해야 돼. 키워드를 확장을 못 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경쟁이 적은 키워드를 바닥 깔듯이 깔아두면 얘는 한 달, 2달이 지나도 안 밀려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 달, 2달이 지났을 때는 점점 키워드가 많아지겠죠. 이렇게 띄우는 키워드가. 그러고 나서 다 띄워놓은 다음에 이제 메인 키워드 가서 싸우는 게 제일 전략이거든요. 오케이, 저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에는 우리 송종현 대표님의 마인드 셋업과 필요하신 부분들, 그런 거를 한번 정리해 주실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